인류 문명의 가치를 증명하던 절대적인 척도이자 한때 거대한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던 가장 고귀한 금속들이 이제는 차가운 전자화면 위에서 쉴 새 없이 깜빡이는 허상의 바대앙 숫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며 실질적인 부를 상징했던 은은 오늘날 복잡한 금융공학이라는 이름 아래 철저히 해체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여의도의 한 적막한 트레이딩룸, 모니터 화면이 내뿜는 서늘한 푸른빛 아래에서 우리는 현대 금융 시스템이 숨기고 있는 기묘한 균열을 목격하게 됩니다. 지구 반대편 상하이의 실물은 거래 가격과 서구권 중심의 종이는 가격 사이에 무려 11달러라는 거대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지역 간의 일시적인 가격 차이를 의미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화면 너머로 시선을 돌려보면 종이로 만들어진 파생상품 계약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반면 정작 그 무수한 계약을 보증해야 할 뉴욕 상품거래소의 지하금고는 점점 더 깊은 침묵 속에서 텅 빈 공간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서늘한 풍경은 우리를 소리 없는 금융전쟁의 한복판으로 이끕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화려한 경제 뉴스와 표면적인 가격의 오르내림 뒤에는 대중이 결코 알지 못하는 거대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 종이로 겹겹이 쌓아 올린 이 연약한 금융 시스템이 진짜 가치를 갈망하는 현실, 세계의 육중한 무게를 감당해야만 하는 순간이 온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하루하루 변동하는 자산 가격에 대한 얄팍한 시장 분석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치밀하게 설계되고 견고하게 유지되어 온 거대한 시장 통제 메커니즘이 어떻게 스스로의 모순에 빠져 그 한계를 드러내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에 대한 냉혹한 서사입니다. 모든 비극은 항상 화려한 숫자와 장밋빛 전망에서 시작되지만 그 끝은 결국 인간의 맹목적인 믿음과 통제할 수 없는 탐욕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위적인 시스템은 결국 그 시스템 자체가 가장 큰 위협이 되어 돌아온다는 씁쓸한 역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진짜 민낯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먼저 붉고 푸른 캔들이 얽혀있는 차트 위에 그어진 생사의 경계선을 조용히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글로벌은 시장은 72.6달러에서 70달러라는 매우 중요하고도 위태로운 지지 구간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6일에 형성된 가격의 흔적, 즉 차트 아래로 길게 뻗어나온 꼬리 부분은 매도자들의 거센 압력을 버텨내고 붕괴를 막아낸 최후의 방어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하락하며 이 방어선을 살짝 건드리고 다시 반등하는 것은 시장이 밑바닥의 유동성을 확인하고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호흡의 과정입니다. 트레이더들은 이 순간을 숨죽여 지켜보며 시장의 맥박을 측정합니다. 하지만 하루의 치열한 거래를 마감하는 시점의 최종 가격이 73.9달러 아래로 완전히 주저앉아 그곳에 머물러 버린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는 단순한 가격 조정을 넘어선 구조적인 붕괴의 신호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생사의 경계선이 무너지는 순간 시장을 지탱하던 심리적 방어벽은 허물어지고 가격은 67달러 혹은 그 아래의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심연으로 추락할 수 있는 문을 열어버리게 됩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회의록 발표와 같은 거시경제의 중대한 이벤트가 다가올 때마다 이 경계선 위에서는 극심한 변동성이 소용돌이칩니다. 수많은 지표와 데이터가 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성적으로 가리키고 있지만 정작 이 혼돈의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지표 뒤에 웅크리고 있는 거대 자본의 원초적인 두려움입니다. 이제 시선을 차트의 얇은 선에서 벗어나 뉴욕 상품거래소라는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공간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이곳에 굳게 닫힌 금고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수학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형적인 구조와 마주하게 됩니다. 현재 거래소 금고에 남아있는 실제로 투자자가 원할 때 언제든 내어줄 수 있는 인출 가능 실물은의 양은 불과 9,220만 온스로 초라하게 쪼그라들었습니다. 반면 다가오는 3월 만기를 앞두고 시장 곳곳에 흩어져 있는 미결제 약정, 즉 언제든 실물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진 종이 계약의 규모는 무려 2억 8,530만 온스에 달합니다. 단순한 뺄셈만으로도 1억 9,300만 온스라는 거대한 허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물은 턱없이 부족한데 그 실물의 주인을 자처하는 서류는 넘쳐나는 마치 모래 위에 지어진 거대한 성과 같은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거대 기관 투자자들은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 굳이 무거운 실물을 인출하는 대신 약간의 보관 및 금융 비용을 지불하고 계약을 다음 달로 부드럽게 연장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은 그 연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거의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리와 보관료를 제외한 실질적인 기간 프리미엄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시장이 기다림에 대한 보상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자신의 계약을 미래로 미루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곧 모든 계약자가 동시에 거래소의 금고문을 두드리며 자신의 실물은을 당장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치명적인 뱅크런의 상황을 향해 시계바늘이 멈추지 않고 다가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금고에서 은이 빠져나가는 속도는 둔화되기는커녕 매일매일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불과 한 주 만에 수백만 온스의 은이 조용히, 그러나 매우 단호한 움직임으로 거래소의 공식 장부를 떠나 개인과 기관의 은밀한 사적 보관소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하루에 3천만 온스 이상의 계약이 해소되어야만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4분의 1조차 해결되지 못한 채 압력이 임계점을 향해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만기일을 향한 카운트다운은 시장 참여자들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거래소에서 매일 공개하는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소수의 통찰력 있는 투자자들은 이미 이 거대한 불균형의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정확히 계산해냈습니다. 그들은 대중이 표면적인 뉴스에 흔들릴 때 조용히 시스템의 장부 이면에 숨겨진 숫자들을 추적하며 다가올 거대한 격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자들과 현실의 가치를 요구하는 자들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는 이제 종이를 넘어선 실물의 영역으로 진입했습니다. 매일 거래소의 금고문이 열릴 때마다 사라져가는 수십만 온스의 은괴들은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 수십 년간 이어져온 인위적인 가격 통제 시스템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물리적인 형태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시장을 오랫동안 통제해온 이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종이, 계약을 무한정 찍어내어 상승하려는 가격을 억누르려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실제로 만질 수 있는 은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물리적 현실 앞에서는 그 어떤 정교하고 복잡한 파생 상품도 결국 힘을 잃게 마련입니다. 서류상의 잉크로 적힌 계약은 이론적으로는 세상의 모든 은을 덮을 만큼 무한한 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단 하나의 진짜 은화조차 빚어낼 수는 없다는 뼈아픈 진실만이 남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거대한 금융의 환상은 차가운 물리적 현실의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기 시작합니다. 수십 년 동안 시장을 지배해온 이들은 오직 모니터 화면 위에서만 존재하는 허구의 공급량을 무기로 가격을 생산 단가 아래로 짓눌러 왔습니다. 이러한 인위적인 가격 억제는 단기적으로는 약한 투자자들을 시장에서 쫓아내고 소수의 거대 자본이 시장을 장악하는 데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물이 고갈되어 가는 지금 상황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다가오는 3월 만기를 앞두고 하루에 3천만 온스씩 줄어들어야 할 미결제 약정은 고작 760만 온스라는 더딘 속도로만 해소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계약 연장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은 더 이상 미래의 불확실한 종이 조각을 들고 기다리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치의 하락이 아니라 낡은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는 속도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지표입니다. 종이로 만든 댐이 실물이라는 거대한 해일을 막아내기 직전에 위태로운 고요함이 시장 전체를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융 시스템 내부의 모순이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바로 지금 국제정치는 이 불안정한 구조에 결정적인 마침표를 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야를 뉴욕의 상품 거래소에서 워싱턴과 세계 주요 수도들의 은밀한 회의실로 옮겨보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거대한 체스판이 펼쳐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서구권 핵심 동맹국들 사이에서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 광물에 대해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최소한의 가격 하한선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줄이려는 경제 정책이 아닙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전략적 경쟁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생존의 몸부림입니다. 만약 정부가 주도하여 은과 같은 전략 자원의 최소 가격을 보장하게 된다면 종이 시장을 통해 가격을 조작하고 억눌러 왔던 세력들은 하루아침에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잃게 됩니다. 더 이상 서류상의 매도로 인위적인 희소성을 만들어내거나
광산 기업들의 숨통을 쥐고 흔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시장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역사적인 전환점입니다. 오랫동안 통화전쟁과 자본의 흐름을 분석해온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일찍이 예견했습니다. 짐 리카즈와 같은 거시 경제학자들이 경고했던 이른바 자원의 무기화가 마침내 이론의 영역을 벗어나 현실의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국가들은 단순히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학적 재편 과정에서 스스로의 주권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금속들을 쓸어 담아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유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결정되던 가격은 이제 국가의 철저한 계산과 전략적 필요성에 의해 통제되는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종이로 만든 허상의 가격이 아니라 국가가 그 가치를 보증하는 진짜 실물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시적 변화의 소용돌이에 기름을 붓는 것은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입니다.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외교적 평화교섭이 계속되고 있다는 표면적인 보도 뒤에서는 이미 항공모함과 전투기, 그리고 최첨단 무기들이 중동의 주요 거점을 향해 쉴 새 없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팽팽한 긴장감이 끊어지고 수주간 이어질 대규모 군사 충돌이 발생한다면 그 여파는 단순히 중동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설 것입니다.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는 것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마비를 의미하며 이는 곧바로 은을 비롯한 핵심 원자재를 필요로 하는 전 세계 산업 생산 라인의 가동 중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경제적 타격을 넘어 전 지구적인 제조업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뇌관이 타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사실은 전 세계 산업용은 수요가 이미 6년 연속으로 구조적인 공급 부족 상태에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태양광 패널부터 첨단 전자기기, 그리고 군사무기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거의 모든 기술에는 은이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은은 단순한 귀금속이 아니라 미래 산업의 핏줄과도 같습니다. 공급은 철저히 제한되어 있고 지하금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데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 공급망마저 끊어질 위기에 처하면서 실물 은을 확보하려는 산업계의 절박함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종이시장의 트레이더들이 모니터 앞에 숫자에 베팅하며 일희일비하는 동안 진짜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기관과 국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실물을 창고에 쌓아두기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와 상황이 동일한 방향을 가리키며 맹렬하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억눌려 있던 가격이 현실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폭발적으로 상승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입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하나의 명확하고도 씁쓸한 결론을 제시합니다. 과거 서구 세계는 자유로운 시장 경제와 가격 결정의 자율성을 그들 체제의 가장 위대한 자부심이자 무기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나 무한히 확장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금융공학의 탐욕이 실물 자원의 한계에 부딪히고 국가의 존립과 안보가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이 냉혹한 현실 앞에서는 그토록 신봉했던 자유시장의 원리조차 철저한 국가, 개입이라는 통제 속으로 자리를 내어주어야만 합니다. 자유시장은 한때 번영을 상징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이었지만 생존을 건 자원전쟁 앞에서는 국가가 스스로 가장 먼저 폐기해야만 하는 치명적이고 사치스러운 약점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국가 주도의 자원 통제와 지정학적 위기가 맞물려 종이시장의 붕괴를 재촉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이 모든 실물 자원을 땅속에서 캐내어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거대한 기업들은 대중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왔습니다. 금융공학과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는 화려한 디지털 경제의 환상 속에서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광석을 채굴하는 전통적인 광산 기업들은 오랫동안 낡고 매력 없는 투자처로 치부되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주식시장 전체의 시가총액에서 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1%에 불과합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산업의 인기가 시들해졌다는 것을 넘어 금융자본이 실물 경제의 토대를 얼마나 기형적으로 과소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지표입니다. 과거 1900년대 초반부터 1965년까지 광산 관련 주식이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평균 8%의 비중을 차지했고 한때 10%에 육박했던 역사적 사실과 비교해
본다면 지금의 수치는 비정상적인 공포와 외면이 만들어낸 극단적인 바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광산 기업들의 주가가 과거의 장기적인 평균치로 회귀하기만 하더라도 지금보다 최소 8배 상승해야 하며 역사적 고점을 향해 간다면 10배 이상 폭등해야 한다는 수학적 계산이 나옵니다. 찰스 맥케이의 고전적인 저서 대중의 미망과 광기에서 묘사된 것처럼 대중의 심리가 탐욕에서 공포로 극단적인 진자를 그릴 때 현재 광산업이 보여주는 1%라는 숫자는 시장이 근본적인 구조적 변화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극도의 비관론에 빠져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국가들이 산업의 공급망을 자국으로 회귀시키고 에너지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자본의 배분 논리 자체가 근본적으로 뒤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윤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었지만 이제는 비용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이 생존을 위한 자원의 공급 자체를 보장받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전환의 증거는 이미 현실의 재무제표를 통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은 가격이 종이 시장의 억압을 뚫고 실제 수요와 공급의 기초 체력을 조금씩 반영하기 시작하자 헤클라 마이닝과 같은 대표적인 광산 기업의 실적은 경이로운 수준으로 폭발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실적에 따르면 매출은 전년 대비 53% 급증한 14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순이익은 무려 9배나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연간 7천만 온스에 달하는 은을 생산해내며 창출된 막대한 잉여 현금 흐름은 기업의 총 부채를 절반 수준으로 깎아내렸고 모든 사업 부문이 흑자로 돌아서며 튼튼한 재무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이는 인위적으로 짓눌려 있던 가격표가 시장의 진짜 현실을 마주했을 때 간신히 연명하던 기업들이 어떻게 순식간에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거인으로 깨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축소판입니다. 은을 캔다는 본질적인 행위의 가치가 비로소 장부 위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균열의 조짐을 가장 먼저 알아챈 것은 표면적인 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거시적인 경제의 거대한 흐름을 읽어내는 소수의 기관 자본들입니다. 거대한 자본을 운용하며 오랫동안 국가의 부채 주기와 통화의 타락 과정을 깊이 있게 연구해온 레이 달리오와 같은 인물들은 이미 거대한 자본의 이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무역 갈등과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불어나는 국가의 재정 적자는 결국 기존 법정 화폐 시스템과 국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한 여러 선택지 중 하나였던 금과 은 같은 실물 자산이 이제는 자본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생존 수단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수십조 원의 자금을 움직이는 거대 기관들이 실물 자산을 단순한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이 아니라 필수적인 안전판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금융시장의 최상층부에서 이미 자본의 대이동이 조용히 그러나 거침없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1970년대의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통화 가치의 하락이 자본을 실물 자산과 광산, 기업으로 맹렬하게 몰아넣었던 역사적 패턴이 지금 다시 더 큰 규모로 반복되려 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이미 기록적인 속도로 금을 사들이며 달러의 붕괴에 대비하고 있고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금광 및 은광 주식들은 10년 넘게 이어져 온 지루한 박스권을 뚫고 비상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대중은 언제나 가격이 폭등하고 뉴스가 쏟아지는 화려한 순간에 환호하며 뒤늦게 시장에 뛰어들지만 진짜 불을 거머쥐는 영리한 자본은 낡은 시스템이 붕괴하기 직전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소외된 곳에 미리 자리를 잡고 조용히 때를 기다립니다. 가장 안전해 보였던 종이 자산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으로 변하고 가장 외면받았던 차가운 금속 덩어리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다시 한번 재현되려 하고 있습니다. 대중은 언제나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정상에서 안전을 찾으려 하지만 결국 가장 거대한 부의 기회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비관의 깊은 바닥에 조용히 잠들어 있다는 씁쓸한 역설이 시장의 진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대중이 외면한 가장 깊은 비관의 바닥에서 조용히 거대한 부의 이동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는 명백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차갑고 냉혹한 금융시장은 단순히 이상적인 펀더멘털과 장기적인 거시경제의 방향성만으로 일직선으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상승의 논리 이면에는
언제나 상황을 순식간에 뒤집을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 요소들이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있습니다. 진정한 시장의 관찰자라면 오직 자신이 믿고 싶은 상승의 환상에만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얇은 얼음판을 언제든 깨뜨릴 수 있는 하락의 시나리오를 철저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직시해야만 합니다. 당장 오늘 오후에 발표될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회의록은 이 위태로운 시장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강력한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미세한 단어 하나, 문장 한 줄의 뉘앙스 변화만으로도 고주파 매매를 실행하는 거대 알고리즘들은 순식간에 수백만 온스의 가짜 종이 은을 시장에 쏟아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인 은의 부족 현상은 철저히 무시되며 오직 차트상의 숫자를 붕괴시키기 위한 기계적인 매도 폭탄이 쏟아지게 됩니다. 만약 이 인위적인 충격으로 인해 우리가 앞서 확인했던 72.6달러에서 70달러 사이의 최후 방어선이 무참히 뚫려버린다면 시장은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지며 걷잡을 수 없는 기술적인 투매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이 장기적인 진실을 압도해버리는 순간입니다.